지금 우리는 지구촌의 50억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의 역사적인 개막을 선언하는 실로 가슴 벅찬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던 수많은 갈등을 극복하며 이념과 체제의 벽을 넘고 동서가 마침내 서울의 하늘 아래 이렇게 하나가 되어 인류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화합과 전진의 한마당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이제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모인 세계의 젊은이들은 그동안 갈고 닦아온 힘과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올림픽인의 삶과 꿈과 정열이 그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쟁이 화합으로 이어지며 승패가 우정으로 승화될 때 이 위대한 평화의 저전에 참여한 지구촌의 모든 가족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랑과 평화의 금메달을 하나씩 선사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와 올해를 마감하는 날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지난 10년간을 뒤돌아볼 때 역사적으로 길이 기록될 만한 성공적인 서울올림픽을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는 앞서 잠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에 체육부 장관 겸 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으셨던 박세직 전 위원장을 모시고 서울올림픽이 남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여러 가지 그때 얽혔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시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 네. 앞에서 잠시 올림픽 개회식 때 연설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만은 그때 감격적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시던가요? 그 개막 연설하실 때 심정. 네. 이 4,200만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소리를 전 세계 50억 인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라서 매우 가슴이 벅찼죠. 네. 그 반면에 그날의 그 개회식이 있기까지 얘는 그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참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이 올림픽 개식과 더불어 끝까지 잘 됐으면 하는 이런 염원이 있어서 매우 긴장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네. 그 80년대를 보내는 것이 남다른 감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 위원장께서는 어떤 감회가 있으십니까? 네. 80년대를 마감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잠시 해고해보게 되면 우리 국민이 너무나 참 초창기의 어려움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각 분야별로 예컨대 경제라든지 정치적인 발전이라든지요. 또 여러 분야에 이제 우리가 많은 풍성한 결실을 거둔 것도 사실이죠. 특히 아마 올림픽을 참 그토록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했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민적인 참 금자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국민 모두가 손에 손잡고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산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 함께 올라왔는데 아쉬운 것은 이제 올라가자마자 이제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앞에는 큰 이제 계곡이 또 닥쳤다. 마치 벼랑 위에 서 있는 기분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이 벼랑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 하는 일이 참 하나의 그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참 기쁨과 또 이 불안이 교차하는 이러한 착잡한 심경이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참 남이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바로 현실로 이룬 국민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88 서울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 교회가 5,000년 역사에 비축했던 온 정성을 쏟아서 만든 마치 로얄 제리와 같은 말이야. 이런 결정체다. 예. 그 여왕벌이 이 로얄 제리를 먹고 힘을 얻어서 새롭고 거룩한 일에 자기가 희생해서 역사를 이루듯이 말이죠. 우리 국민이 이 올림픽의 이 결정체를 통해서 스스로 이제 봉사하고 네. 또 협동해서 우리의 꿈인 번영된 조국을 이룩하고 또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이와 같은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리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또 80년대를 마감하면서 90년대를 맞이하는 국민적인 각오가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도 못 돼서 너무나 이 올림픽이 말이죠. 네, 국민들로부터 뇌리에서 너무 사라진 것이 빠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주 아쉽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인 것만 틀림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올림픽이 우리 국민에게 어떤 유산과 네. 어떤 결과를 남겨주었다고 자부하고 계신지. 네. 그렇습니다. 이 올림픽은 위대한 참 유산을 남겼어요. 네. 우리 국민들에게 후손들에게 또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네. 제가 생각한데는 유산을 한 서너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유산이 있죠. 참 그 많은 경기장, 올림픽 공원과 같은 시설, 또 그로 인해서 발전된 우리의 모습들을 또 더군다나 서울 올림픽은 과거의 올림픽과 달라서 많은 흑자를 냈죠. 네. 그래서 3,300여억 원이나 되는 이 많은 흑자를 낸 이 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유산을 우리가 물려줬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우리의 생활에 네. 도움이 돼야 되겠고 둘째로는 이제 제도적인 유산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예. 우리가 해마다 어떤 기념되는 날을 기념하면서 옛날을 추모하는 이러한 생각과 마찬가지로 올림픽의 정신을 해마다 그리는 그 방편으로서 예컨대 얼마 전에 실시했던 한민족 체육대회 같은 거 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이 올림픽으로 계기를 해서 더욱 화합해서 본고에 모여들어서 참 이렇게 축제를 갖는 그렇게로 해서 올림픽의 정신을 더 높인다. 우리의 자긍심을 더 일깨워준다 하는 행사가 있듯이 세 번째는 역시 올림픽은 어디가 가냐면 정신적인 운동이죠. 네. 그래서 또 기성세대들은 나이가 드시고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은 올림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테니까 올림픽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었다. 또 올림픽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이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후배들, 후손들,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전수하고 교육하는 이러한 그 유산을 또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올림픽이 유산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그렇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제대로 개최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올림픽을 서울에서 한다고 결정을 해놓고도 네. 심지어 IOC 위원까지도 네. 한국의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이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발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서울 올림픽을 딴 데 옮기자 개최지 변경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상당히 불안해졌죠. 네. 게다가 또 우리 국내에 있는 소수이긴 합니다만 또 이제 극렬하게 올림픽을 반대하는 분들이 생겨나니까 예. 이러다가 진짜 외부에서 또 국내에서 올림픽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면 이 문제가 달라진다 하는 그러한 참 위험한 순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북한의 그 방해 공작도 많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북한의 방해 공작은 대단했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네. 처음에는 올림픽은 서울에서 이룰 도저히 전쟁 상태에서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있느냐 어허. 이렇게 반대를 하다가 예. 또 나중에는 이제 또 평양하고 서울 공동 주최하자. 공동 주최를 하자. 또 이렇게 전략을 바꾸면서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서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 올림픽 안 된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네. 온갖 이제 참 흉계를 꾸몄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칼 858 네. 길을 무모하게 이렇게 폭파시키는 이런 만행을 벌여서 많은 참 우리 참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었다고 하는 거 가슴 아픈 일이고 예. 정말 이러한 그 일을 저지른 북한 당국은 참 당연히 참 죄책감을 느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그 많은 우려 속에서 올림픽이 이루어진 것이
그냥 올림픽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올림픽이라는 것이 정치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 다 떠나서 정말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두가 다 축복해주는 가운데 화합의 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련도 불참하고 미국도 불참하고 이런 올림픽이 그 전에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테러 사건이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무참히 그 살해되는 그런 비극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동서양대 진영이 다 참가하고 맞습니다.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무사히 말이죠. 맞아요. 하나도 사고 없이 치른다는 것은 어디 치러보자. 치르고 나면은 뭐 결과가 나오겠지 이런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가장 우려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이 올림픽에 손님이 오지 않으면 네. 이 마침 잔치상을 차려놓고 손님이 없으면 얼마나 참 실망이 네. 되겠어요. 뭐 이 4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LA 올림픽만 하더라도 네. 이제 불과 몇 달 전까지 소련이 다 오는 걸로 되어 있었고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다 오게 돼 있었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이제 보이콧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참가하는 이런 올림픽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참 그 국제 기구와 또 국내 모든 지도자들 국민이 합심해서 참 남북 대화도 끈질기게 열고 말이죠. 세계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적으로 또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생각해서 두 가지 분야가 있어요. 하나는 올림픽 자체의 손님을 모셔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동 경기를 하고 각종 행사를 하는 이런 측면 하나 있죠. 어떤 분이 올림픽을 비유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제 자신은 그것을 실감했는데 네.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망망한 바다 위에 떠다니는 여객선과 같다. 그 여객선이 하는 임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장 안전하게 배를 운항하면서 그 여객들을 가장 편안하게 즐겁게 또 보람되게 이렇게 그 접대하는 이러한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림픽이 두 가지를 성취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올림픽을 준비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력을 동원해서 경기와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올림픽을 안전하게 하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마침 그 여객선이 안전하게 하려면 세 가지의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돼요. 뭐니 해도 첫째 날씨가 좋아야 되죠. 둘째로는 이제 바다가 잔잔해서 파도가 조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다는 국민이다. 국민은 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국민들 화합하게 되면 바다가 조용합니다. 예. 그렇지 않게 되면 뭐 파도가 높게 되면 조난을 맞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바다의 참 여객선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밑에 있는 암초. 네. 여기에 또 걸리게 되면 큰 이제 배가 파산할 우려가 있다 이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테러라든지 각종 안전사고 이런 것을 비유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염려했던 것은 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올림픽에 그 동원된 물자를요. 제가 전부 다 가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무려 2,580만 점이나 돼요. 2,580만 점. 이 중에 10분의 1이 약 260만 점이 선수촌에 들어갔어요. 예. 260만 점을 자동차로 계산하니까 4톤 추력에 2,580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한 숫자죠. 그리고 이제 개회식, 폐회식 때 입었던 의상이라든지 유니폼, 뭐 깃발이라든가 각종 소도구 이걸 합하니까 18만 점이나 되더라 이 말씀이죠. 이것이 한 곳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 우리 한국 땅에서 지방에서 다 만들어진 것을 수송을 해가지고 창고에다 저장을 했다가 이것을 적시에 이것을 지급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일이라도 우리가 그런 창고에 불이라도 나서 화재라도 나서 이것이 소실됐다. 하하, 그럼 라고 한다면은 예. 다른 것하고 문제가 달라요. 예. 이것을 아무리 물자와 돈이 있어도 당시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 개회식, 폐회식이 안 되면 올림픽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이런 참 화재라든가 안전사고 막 이러한 분야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국민이 화합해서 성심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하늘도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그 생각에서
국민이 화합되기를 바랬어요. 또 그렇게 되면 이 사고도 예방이 되고 또 이제 하늘이 축복을 줘서 날씨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는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해서 좋은 날씨를 주십사 하고 좀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그 지금 그런 것은 이제 사전에 걱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개막식에 입을 옷이 그 갑자기 무슨 화재가 난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우려인데 올림픽 기간 중에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이거 야 이건 정말 참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된 적은 없습니까? 네. 뭐 갖가지 그 잔잔한 실수라든가 말이죠. 이런 것은 뭐 가끔 있었어요. 예컨대 이 86 아세안 경기 대회 때 말이죠. 네. 이 선수들이 입장을 하지 않습니까? 입장을 하는데 그 나라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전광판에다가 지도를 그렸어요. 근데 카슈미어 지역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인도하고 파키스탄 사이에 있어서 서로 그 국경의 분쟁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은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파키스탄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유엔 영감위에서 이걸 인도 쪽에 붙였더니 파키스탄에서 말이죠. 여기에 대한 항의를 해와서 외교적인 항의가 와서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올림픽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선수들이 입장을 하는데 그 이번에는 지도를 그리질 않고 그 나라의 수도를 표시를 했죠. 그런데 다른 수도는 다 좋았는데 이스라엘 선수들이 들어올 때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사람도 자기 수도인데 왜 이스라엘 수도냐 이래가지고 또 항의를 제거했는데 이건 이번에 심각했어요. 팔레스타인을 돕는 아랍 국가가 40여 개 아프리카가 다 합해서 전부 다 공동으로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명확한 답이 없으면 올림픽도 막 보이콧하고 철수하겠다 하는 정도까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생각지 않은 이러한 일이 올림픽에 참 개최 시작이 되자마자 벌어져서 큰 곤욕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그 최종 성화 주자 때문에 손기정 선생님과 뭐 임춘의 양이다 뭐 외신에 먼저 어떻게 잘못 보도됐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진통을 겪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 주자는 이제 끝까지 비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까? 이것이 극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그렇게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최종자는 누구냐 하느냐 하기 위해서 이제 언론계에도 부탁을 해서 여러 가지 국민의 여론을 수렴했더니 송규정 선생이라든지 임춘의 양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제 당연히 송규정 선생이 해야 된다. 그것이 압도적으로 숫자는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한 3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죠. 첫째는 이제 송규정 선생께서 뛰는 것이고, 둘째는 임춘의 양이 뛰는 것이고, 세 번째는 두 사람이 동시에 뛰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선가 그때 보니까 남녀가 같이 뛰던데요. 남녀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이것을 했는데 우리가 아시아 경기 때 이미 했거든요. 두 사람이 뛰는 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을 아는 이제 두 사람이 뛰되 리레이식으로 임춘의 양이 뛰고 송규정 선생이 뛰는 거. 다 같은 400m 트랙을 말이죠. 이 도입주자와 점화자로 해가지고 뭐 그런 것을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일 이 안으로서 이제 송규정 선생이 뛰는 걸 한번 시간을 점검하기 위해서 또 건강상 참 그 나이가 많으시니까 연로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도 체크해야 되겠고 또 혹시나 뭐 무슨 불의의 사고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그 당일날 신문에 그 일본 신문에 나버렸어요. 그 최종 주자는 뭐 송규정 선생이다 하는 것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과 3일 앞두고 이와 같은 신문에 공부가 되니까 국내에 있는 좀 언론들 국민들이 얼마나 참 불안하게 생각했겠어요. 또 저희들께 항의도 오고. 그래서 비상 참 소집을 해서 우리 개폐시의 그 기획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그럼 천상 제2안 사만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임춘의 양에게 송규정 선생이 이제 도입주자로 들어와서 성화를 인계하고 임양이 이제 마지막까지 뛰어서 세 사람에게 이제
점화를 하는 이와 같은 안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네, 그게 성화의 그 점화라는 것은 대단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은 네. 그 주자가 누구가 되느냐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진통을 겪었다는 것도 저희들은 참 어떻게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심각했습니까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역시 그 하늘이 축복을 주신 올림픽이 되기 때문에 예. 참 전화위복이 됐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되니까 모양새가 아주 참 좋았습니다. 이제 이 나이 많은 세대에서 네. 젊은 세대에게 배턴을 주고 또 남녀가 나란히 이렇게 뛸 수가 있고 말이죠. 또 이제 임춘의 양은 젊은 여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네. 얼마만큼 우리에게 좀 희망적인 에 대한 장면이 연출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맡기게 했습니다. 근데 그 한간에는 뭐 성화를 점화할 때 그 가스가 분출되고 이제 성화가 팍 점화하면서 그 성화대 이제 주위에 있던 비둘기 중에서 네. 몇 마리 그 비둘기가 타서 죽었다. 아하. 예, 불길한 무슨 알지. 일이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네. 그러는데 네, 저도 저는 그 자세히 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입니까? 예, 저도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염려가 아, 되어서 예, 좀 들으셨어요? 확인도 해봤어요. 예, 예. 또 사진으로 이렇게 정말 확인도 해봤는데 네. 비둘기가 이제 아직까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잘 날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는 나는 훈련을 별로 안 시키기 때문에 몸체가 약해서 네. 도중에 한번 쉬기 위해서 이렇게 청와대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붕이 있다 보니까 방향 감각을 잡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 올라간 건 사실인데 비둘기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성화대가 있으면은 가에 있게 마련입니다. 네. 물론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가에 있는데 이제 그 성화가 이제 불을 붙기 전에는 가스가 올라와요. 네. 가스가 이제 이렇게 분사하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해서 일단 비둘기를 바깥으로 쫓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있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불을 붙는 순간에 그 서서히 붙기 때문에 네. 그 비둘기가 충분히 밖으로 빠져나갈 여유가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확 폭발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네. 불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저짝에 흰 비둘기가 가야 있어요. 네. 예.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 불 속에 비둘기 있는 것이 아니라 불 넘어 저짝 가에 이제 비둘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불사조라고 봐도 괜찮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올림픽 같은 커다란 이 참 세계 인류의 대제전이기 때문에 아까 뭐 200 몇십만 점의 그 모든 준비물이 필요했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만은 그 눈에 안 보이는 자질구레한 실수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아까도 잠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아시아 경기대에 있었는데 승마 경기를 하는데 예. 이제 그 1등은 한국이 했어요. 예. 근데 3등은 인도가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길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길을 올려야 되는데 인도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인도네시아기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표기가 네. 이제 약자로 이렇게 써놨는데 네. 인도네시아는 IND로 써놓고 네. 인도는 INA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IND로 쓴 게 인도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더라 이 말이죠. 예.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이제 뭐 항의가 들어와서 겨우 사과를 해서 진정을 시켜놨더니 그 다음날에는 또 국기가 거꾸로 올라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어려운 것이로구나 올림픽 네. 완벽하게 치른다는 것이 이게 좋은 하나의 그 시금석이 되어서 예. 제가 88 올림픽 때는 막 이러한 실수가 거의 없도록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아 경기 대회를 2년 전에 한 번 치루었다는 것이 아마 대단한 훈련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숫자로 보더라도 33개국이고 또 2년 전에 치렀다고 하는 거. 처음에 이제 유치할 때도 아시아 경기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을 한 번 더 비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올림픽을 치른다는 이런 계산이 다 있었죠. 예. 네. 근데 그 아까 국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전 처음 보는 국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솔직히 얘기해서 말이죠. 네. 그러니 그게 어느 쪽이 바로 된 것인지 그 밑에다가 뭐 표시를 해주기 전에는 네. 국기 다는 사람도 참 네. 엉뚱한 실수할 만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조선일보 에 쓰는 예. 올림픽 이야기에 썼습니다만 예.
국기에 대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 네. 100m 네. 그 저병이라는 네.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스리남이라고 하는 네. 나라의 그 무명 선수가 말이죠. 네. 이제 이름은 네스티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유망주였던 미국의 비욘디라고 하는 네. 선수 잘 아시죠? 네. 이 사람을 제치고 우승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긴장감이 돌았어요. 네. 특히 언론 보도진에서 뭐냐 하면은 과연 스리남이라고 하는 나라 네. 그러니까 올림픽 우승하게 되면 금방 금메달을 수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기가 올라야 되고 국가가 연주돼야 돼요. 예. 근데 그 이름도 없는 말이에요. 그 나라의 국기와 예. 국가가 준비되어 있겠느냐. 예. 이래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예.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네. 수리남 국기가 올라가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연주되는 걸 보고 그 미국의 타임지 기자들이 아주 거기에 대한 감탄한 말을 표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울올림픽은 참 완벽하게 준비됐구나 예. 하는 걸 실증했어요. 예. 예. 그 자원봉사자들을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그 힘이라는 것이 대단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자원봉사자들의 일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네, 자원봉사자들이 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자기의 직업과 또 생업이 따로 있고 보수도 없으면서 이제 스스로 와서 봉사를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의 정성 어린 희생 정신 때문에 사실 올림픽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86 아시아 경기 대회 때나 88 서울 올림픽 때 예컨대 선수촌 같은 데서요 선수들을 전부 다 뒷바라지하고 이 화장실 청소를 비롯해 굳은 일을 하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주최국에서 다 해줘야 돼요. 네. 어떤 나라에서는 군인이 이걸 다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원봉사자들께 맡겼는데 특히 고마운 것은 이제 주부교실 네. 또 여성단체 이런 분들이 솔선에 나오셔가지고 그 구전 일을 다 맡아서 심지어 어떤 분은 하루에 화장실 청소를 40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팔다리에 그냥 팔슬을 붙여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솔선에서 하니까 그 젊은 우리 자원봉사 요원 학생들 처음에는 이걸 청소하기 꺼려하던 이러한 자원봉사 요원들도 감명을 받아서 스스로 참여하는 이러한 참 미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아까 참 제가 잠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안전하고 봉사의 문제 말이죠. 예, 예. 안전 봉사 문제인데 특히 86 아시아 경기 대회 때는 아까 참 독일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안전 때문에 이 봉사가 희생되는 일 때문에 실수한 예가 됐지만 86 아시아 경기 대회는 우리가 안전에도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봉사가 좀 희생된 경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8 올림픽 때는 안전 요원이 따로 없다. 또 봉사 요원이 따로 없다. 그러니까 안전 요원이 봉사 요원이 되는 것이고 봉사 운영 요원이 안전 요원이 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거의 숫자를 보게 되면 안전 요원이 한 10만 명 돼요. 또 이 운영 요원 또 주로 이제 자원봉사 요원들 한 10만 명 되는 이 요원들이 서로 안전 요원이 다 되고 아하. 또 안전 요원 봉사 요원이 된다는 정신하에서 준비를 했어요. 같은 지역에서 이제 같이 기거를 하면서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또 회의도 버스 안에서 수차했습니다만 그 결과 88 올림픽 때는 참 우리 한국 국민이 친절하면서도 안전에 대한 것을 빈틈없이 체크를 하면서 예컨대 이제 외국 사람 신문 기자가 신분증을 잊어버리고 왔어요. 네. 잊어버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친절하게 그분을 확인하면서 좌석까지 안내를 해줘. 예가 있었어요. 체조 경기장이라든지 저기 어딘가요. 조정 경기장 같은데 정문에서부터 들어가는 차길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다고 그래서 런던의 The 타임스 기자 예컨대 데이비드 밀러라고 하는 사진부장이 있어요. 체육부장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그것을 위해서 글을 썼어요. 이 한국 사람들이 치른 이 서울 올림픽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가장 안전을 지키면서도 그 봉사성이 높았다. 굉장히 친절했다. 이런 이제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개막식 때 썼던 대북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누가 봉사자가 만들어다 줬다 예.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예. 사실인지요?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자원봉사 중에는 갖가지 이제 봉사를 하셨는데 특히 참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식 때 쓴 그 북, 이가 세계에서 제일 큰 북이에요. 이것이 이 북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분이 이제 김관식 씨인데 네. 이분이 이제 서울 올림픽 때는 세계에서 제일 큰 북을 만들겠다는 하는 희망을 네. 가지고 소를 찾아보니까 네. 이제 이 북 양쪽에는 한 마리의 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 마리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럼 제일 큰 소를 구해야 되는데 네. 한국에서는 직경이 1m 20밖에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세계 제일 큰 이제 북을 못 만드니까 세계 전체적으로 이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미국 소가 제일 크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네. 2m 57cm나 되는 직경이 되는 이 소를 갖다가 무려 7마리나 수입을 했어요. 그 양쪽에 하려면 2마리가 있어야 되고 이제 혹시나 해서 이게 이제 예비로 5마리를 수입했다 이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북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분은 올림픽에 뭔가 남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개식에 필요한 북이 될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게 다 맞아 들어갔어요. 네. 참 좋은 자원봉사의 이력을 남겼습니다. 아까 그 망망대해 떠서 가는 여객선에 올림픽을 비유하셨는데 그 안전 문제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셨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죠. 네. 처음에 이 성화가 힐압에서 정화가 돼가지고 칼기편에 의해서 제주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네. 6,200km나 되는 22일간 말이죠. 네. 우리 동서를 이렇게 돌면서 이제 서울에 성화가 도착할 때까지 정말 그 성화가 혹시나 불이 꺼질까 또 테러 분자에 의해서 이것이 탈취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사실 그 불이 꺼진다고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는 작은 것이지만 이 도중에 불이 꺼졌다고 한다는 것은 참 그 얼마만한 참 불길한 예감을 주고 이것이 하나의 큰 뉴스가 되어서 급기야 이것이 서울 올림픽은 불안하다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썼죠. 그래서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가는데도 이게 군함이 호위를 하고 또 이제 비행기로서 음호를 하고 네. 또 육지를 이렇게 성화가 돌 때도 눈에 보이지 않게 군 요원, 경찰 요원들이 그 산에서 뒤에서 말이죠. 이걸 호위를 하고 말이죠. 이러한 그 참 노력을 했고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입구가 공항이 김포에 있지 않습니까? 김포뿐 아니라 이제 김해도 있고 있는데 국제공항에서 있는 안전 요원들이 참 그 수고를 했습니다. 이면 신문지상이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심지어 그 테러리스트들이 화염병, 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화분 밑에다가 네. 권총을 4자루나 숨겨서 그것도 실탄 21발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밑에다가 세멘을 발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것도 발견을 하고 이 권총 실탄을 전부 다 거기서 이제 수색해서 압수한 것이 167점이나 됐어요. 그리고 그 어느 나라? 뭐 그건 다 얘기할 수가 뭐 없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또 이제 그 여권을 위조해서 변장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다 이게 47이나 됐어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적발하고 자기네들이 참 그러한 무슨 불안전한 어떤 방해 행위를 하려고 해도 철통 같은 완벽한 안전 태세 때문에 사실 못했다. 이 사마란치 위원장하고는 대단히 긴밀한 유대를 맺어 오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사마란치 위원장은 비단 저뿐 아니라 전임 위원장이시였던 그 노태우 현 대통령께서도 네. 참 그 오랜 동안 그 친분을 가지고 계셨고 네. 특히 그 개체지 변경이 된다고 할 때 그 네. 어려운 시기에 그 두 분께서 참 그
이 위기를 극복하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고 그 전에 계셨던 김용식 위원장께서도 네. 친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사만주 위원장이 한국에 대한 그 많은 애착심을 가지고 말이죠. 네. 참 성의껏 올림픽을 위해서 협력하고 준비를 해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도 이제 일주일에 꼭 한 번 이상 전화로 와서 네. 서로 대화하는 이러한 연락을 3년씩이나 해왔어요. 네. 네. 그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은 참 성격이 치밀합니다. 치밀하고 작은 것에도 놓치지 않고 신경을 쓰면서도 큰 것을 볼 줄 알고 이제 조직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위해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참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상당히 자세한 점도 있어요. 네. 올림픽 때 자기를 이제 직접 이걸 도와준 자원봉사요원 이런 분 몇 분을 갖다가 이 올림픽 끝난 다음에 로잔까지 초청을 해서 이렇게 참 호의를 베푸는 이러한 면도 있었습니다. 서울올림픽 기간 중에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셨습니까? 딱 고집해서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역시 일이 우선하니까 예. 일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잠잔다 하는 식의 입장이 되었죠. 그래서 역시 사람이 긴장하고 어떤 사명감, 책임감을 느끼게 되니까 잠도 적게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상당히 피곤한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이제 기획을 같이 했던 운전기사가 네. 이제 개회식 막바지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총 연습을 한 다음에 시연회를 하고 개회식 폐회식에 이 시나리오를 고치고 의상을 바꾸고 하는 이런 일 때문에 모든 참 안무가들이라든가 체육지도 교사라든가 또 이제 시나리오를 쓰신 이런 분들이 밤을 새워서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밤늦게까지 이제 토의를 연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2시, 3시에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만 하루는 우리 운전기사가 말이죠. 집으로 오는데 이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도 말이죠. 그냥 지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차가 막 그냥 충돌하는 줄은 알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순간에 이거 올림픽 계획도 하기 전에 이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참 했었는데 다행히도 말이죠. 이게 부딪히지 않았어요. 만약에 부딪혔으면 이게 5중, 10중 중돌이 날 뻔했는데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운전기사가 워낙 피로를 해가지고 이 착각을 했다고요. 그런 점도 있었는데 어쨌든 아니라 아마 덜어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때 온 국민이 다 축하해드렸습니다마는 올림픽 폐막식 때 사마란치 IOC 위원장으로부터 금장 훈장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200만 모든 국민이 함께 치른 올림픽이 되어서 정말 어떤 일간 신문에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훈장을 준다는 이런 참 기사를 쓴 것을 기억합니다만은 정말 제가 이 훈장을 받은 것은 전 국민을 대신해서 모든 세계인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훈장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만은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폐식 날 이제 IOC 위원장이 저에게 걸어준 이 IOC 금메달이죠.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이 불란서의 특히 문화 부분에서 최고 훈장 리존 드네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훈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 것은 이제 장애자 올림픽을 우리가 그토록 도와서 참 훌륭하게 치렀다고 그래서 장애자 올림픽의 본부가 되는 ICC에서 주는 금 훈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것은 이제 벨지움에서 주는 훈장이고, 요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것은 이제 아프리카의 체육 연맹에서 준 훈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누구랑 찍으신 겁니까? 서울 올림픽의 홍보 공식 노래 손에 손잡고 핸드 인 핸드를 작곡한
모로데 씨가 네. LA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왔어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네. 핸드 인 핸드 그 노래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저분은 이제 84년 LA 올림픽 때에도 LA 올림픽의 노래를 작곡을 했는데 어허. 그보다도 서울 올림픽이 월등히 유명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 인기도가 가장 높은 차트 1위가 네. 17개국이나 되고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차트 10위권 안에 들은 나라가 30개나 됐어요. 그래서 47개국에서 그렇게 애창이 된다. 예. 그래서 그 비결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작곡을 뭐 잘한 부분도 있지만은 뭐니 해도 올림픽을 잘 치러준 덕분에 이 헨리의 노래가 더 유명해졌다고. 예. 근데 바로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저 올림픽의 노래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동독하고 서독 그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동독의 그 새로 선출된 수상이 말이죠. 네. 저 노래를 부른 우리 코리아나 네. 이 가수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핸드 인 핸드를 포함해서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해서 이제 이 가수를 초청했다고 하는 참 놀라운 사실도 제가 예. 듣고 그 손에 손잡고 뭐 벽을 넘어서 이런 벽을 넘어서 것이 그야말로 예. 벽을 넘어서 예. 이 베를린의 벽을 넘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이 그게 계기가 됐다고 하는 거. 야. 참으로 그 자랑스러운 참 세계인의 축제였다는 것. 이것은 무슨 사진입니까? 예, 그때 이제 마침 얘기한 대로 워싱턴에서 존 F 케네디 센터에서 올림픽의 그 공식 영화를 이제 상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선수들이 함께 참가를 했습니다. 네. 맨 오른쪽에 있는 여기 보이지 않는데 네. 선수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른쪽에 맨 키 큰 선수가 이제 비욘디 아까 그 수영 선수요. 수영 선수고요. 그다음 그 옆에 그저 미국 여성이 한 분 있죠. 네. 그분이 이제 루즈 리터라고 높이뛰기 세계 기록을 낸 마지막에 이제 그 소련 선수를 물리치고 이제 1등을 했죠. 네. 제가 아까 비둘기 얘기가 나와서 아하. 보시다시피 이제 참 천지인 그리고 지덕체를 상징하는 세 사람의 점화자 여기서 불이 붙는 순간이고 그리고 비둘기가 이제 가에 몇 마리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저 불 속에 있는 비둘기는 저 너머에 있는 비둘기입니다. 예. 불 반대편에. 그렇죠. 불 반대편에. 네. 예. 불을 지나서 이제 저쪽에 그렇죠. 있는 비둘기가 예. 그렇게 보였다 이거군요. 네. 그 불 붙는 순간에 정말 참 이 찬란한 연막을 뿜으면서 이 축하 비행을 했죠. 이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았다는 거죠. 예. 이것을 보고 정말 세계 모든 사람이 감명을 받아서 심지어 어떤 신문 기자는 이거는 신의 작품이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어요. 외국 사람이 서울 올림픽을 보고 예. 하늘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극찬을 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이제 장면인데 우리 그 서울 올림픽 끝난 다음에 IOC 길을 이제 스페인에 인계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뭐 5개국어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그 어학은 크게 뭐 어디서 내세울 건 그렇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릴 때부터 어학이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또 어학에 대한 취미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제 제가 지금 대학 시절에 그 사관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에 편입해서 공부하는 시절에 전공을 한 것이 그 음성학인데 음성학은 세계 각국의 언어를 비교하는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그런 인연을 해서 여러 가지 외국어를 좀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 육사 졸업한 후에 네. 서울대학교에 학사 편입을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해외에서 학위를 받으신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석사 공부는 이제 그 미 남가주 대학에서 교육학을 했고요. 뭐 그 이후에 이제 그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하고 그리고 타우젠 대학에서 매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관직도 대단히 많이 이렇게
관운 좋다고 그런다고 이렇게 맡으셨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비무환이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은 이 환란과 모든 고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이 있는데 저는 이 말하고 비슷한 말로 말이죠. 유비무한, 한가하다는 한자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사전에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은 반드시 사회가 국가가 한가롭게 놔두지 않고 부른단 말이에요. 사람을 쓰임을 받는다 하는 이러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회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유비무한의 정신에 의해서 자기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소 생활 신조는 어떻습니까? 흔히들 저보고 자질보 행복론을 논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질보라고 하는 게 자랑, 즐거움, 보람에 앞머리 글자를 딴 얘기인데 제가 오래전부터 사람이랑 역시 의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의욕. 그래 뜻이 없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일도 이루지 못하죠. 그러니까 뜻을 이루는 의욕을 갖게끔 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민 이게 필요한데 뜻의 근원은 역시 자랑스러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또 내가 참 남으로부터 자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 또 내가 소속하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국가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 때 힘이 나고 의욕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 올림픽도 보니까 자원봉사요원이나 운영요원들이 쓰신 그 글을 이렇게 수기를 읽어보니까 100이면 100사람이 참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자랑스러운 재전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랑스러움이 중요할 것 같고 둘째로는 이제 즐거움인데 즐거움이라고는 반드시 받아서 우리가 즐거움보다도 내가 베풀고 남에게 봉사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더 크고 오래 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즐거움. 또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시간을 써서 아깝지 않다 하는 이 마음. 그 보람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국가 사회적인 큰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또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세 가지를 잘 구비하게 되면 한 개인도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고 국민도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저 주부 입장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좋은 일을 아주 정말 큰 일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는 가정의 내조가 참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조가 있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바깥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안에서 하는 일, 이 가정의 문제를 누군가 챙겨줘야 제가 좀 시간을 아껴서 모든 일에 전념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참 가정의 참 자녀를 돌보고 가르치고 또 살림을 꾸리는 이런 모든 문제를 정말 뒤에서 잘 내조해준 저 아내에게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딴 분 질문하십시오. 예, 박 위원장님께서는요, 저희 어떤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누구나 다 자꾸 큰 인생의 집을 짓고 있죠. 예. 인생을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1층짜리 집이 2층도 때에 따라 3층도 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기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깊이 파야 돼요. 안발이 나올 때까지. 또 이제 세멘 콘크리트를 해야 되죠. 세멘 콘크리트 중에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제 세멘트 모래가 있어야 되고 철근이 있어야 되듯이 저는 이제 그 기초라고 인간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현들이 말씀하다시피 지덕체 혹은 체덕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 지식과 덕성, 인격과 체력, 건강 이것을 전인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전인교육적인 바탕에서 이 기초를 든든히 해야만 참 2층 3층짜리 집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커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반드시 쓸모가 있고 유용해야 되죠. 자기의 그 소질에 맞는 그 집을 지어야 된다. 또 기왕이면 아름답고 보기 좋아야 돼요. 그 주위에 어울리고 남으로부터 칭찬받는 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지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한평생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를 할 때는 기초를 단단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골재를 잘 골라야죠. 기둥감이라든가 벽돌 하나하나를 아주 골재를 잘 만들어서 차근차근히 한평생 이걸 지어서 마지막에 지붕을 잘 올려가지고 누수가 되지 않고 창수가 되지 않도록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게 중요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생 교육과 평생 하면서 교육을 받고 또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전인 교육, 또 기초 교육 이런 것을 아마 유념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딴 사람도 지금. 다른 나라에서 치른 올림픽과 우리나라의 올림픽을 비교해 볼 때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치른 올림픽은 전 세계인들에게 어떻게 인상 깊게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요? 네. 서울 올림픽이 이렇게 성공하고 세계 만인의 그 극찬을 받게 된 것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남이 세계 사람들이 미처 기대를 못한 것을 훌륭하게 치러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된 국가에서 말이죠. 안보상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제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니까 올림픽을 치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국민이 정말 올림픽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렇게 성공으로 치렀다고 하는 데 대한 세계 모든 사람들의 칭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국을 올바로 이해가고 한국 사람이 어떨만큼 참 자상하고 친절하고 훌륭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 또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스포츠는 물론이고 학술, 문화, 예술 행사를 많이 치르고 개회식, 폐회식을 보듯이 우리 천지인의 사상, 하늘을 우러러보고 또 이 땅에서 인간이 화합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상을 다 재현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이런 것을 크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그 조력을 깨닫게 해주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한국 가족들이 큰 자긍심과 긍지를 갖게 됐다는 이러한 것이 아마 올림픽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관직을 떠나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예.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서울올림픽에 대한 유산을 남기는 일에 네. 좀 힘써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이제 그동안 소개되지 않은 네. 이 비화를 모아서 올림픽의 얘기를 연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간을 쓰고 또 이제 간간히 이제 강연 요청이 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도 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앞으로 어떤 일에 제일 관심을 두고 싶으십니까? 네. 역시 뭐 제가 올림픽에 대해서 막 일조를 했기 때문에 네. 또 올림픽에 대한 한 증인이 되어서 네. 우리 국민이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협력을 하고 정말 참 친절과 봉사와 질서를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위대한 올림픽에 참 금자탑을 쌓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소질을 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대화를 하고 또 후손들에게 남기는 말하자면 올림픽 유산을 길이 남기는 일에 다소나마 힘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80년대는 참 온 국민이 다 수고가 많은 그런 그 한 세대였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제 80년대가 다 가고 며칠 있으면 이제 새해와 더불어서 90년대가 우리 앞에 옵니다. 아무쪼록 지금 목표하신 바가 다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지금까지 80년대와 올해를 보내면서 국가적으로 가장 큰 행사였던 서울올림픽에서 중책을 맡았던 박세직 전 체육부 장관 겸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모시고 올림픽이 남긴 의의와 그에 얽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11시 만납시다를 그동안에 쭉 그 80년대 들어서서 성원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금년 방송은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드리고요. 대망의 90년대 새 아침에 다시 여러분 만나서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해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